상반기 주식시장 놓쳤다고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 아니면 새로운 판을 노려야 될까요? 7월에도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8월에는 어떠한 주식이 시장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일지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증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5월부터 6월 사이의 증시 랠리에 비하면 7월 들어서는 증시의 랠리가 그만큼의 상승 탄력도가 있지는 않지만 최근 7월에도 나쁘지 않은 수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증시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정도의 상승 기울기가 있었는가를 뒤돌아보면 비슷한 흐름들은 있었지만 가파름의 속도는 2025년이 가장 가파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상승의 기울기가 빠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쉬어갔다가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쉬어가다가 상승을 하고 쉬어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의 상승을 보였고 가장 지금 2025년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봤을 때 저는 2025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은 2007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겠죠. 2026년에 바로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고 2024년 12월에 트럼프의 재당선이 나오면서 대외적인 환경들, 미중무역 분쟁과 세계무역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 환경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벤트로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번에 2025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인 색깔로 봤을 때도 여당과 야당 간에 서로 진보와 보수 간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색깔의 진보당 위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2017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달러 강세를 보였다면 2025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인플레와 마침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최근까지는 달러가 떨어졌지만 근래 흐름 들어서 조금씩 다시 달러가 반등을 보이며 1388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을 뒤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달러는 올라가면서 1200원 단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 가장 좀 비슷한 시점이 결국 2025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2017년이라고 보는데 2017년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증시의 흐름이 썩 개운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로 증시가 조금씩 회복을 한 뒤에 오히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부터 증시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당시에 물론 단순하게 정치적인 색깔만 가지고는 논할 수는 없습니다. 2017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정말 잘 될 때였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수출을 기반으로 한 국내 경제 성장률이 상승을 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과 더불어서 조선 선박에 대한 수출 또는 방산주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증시를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의 상승 기울기도 자세히 보시면 무조건 수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상승 눌림 후 5월에서 6월, 7월까지 상승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증시가 다시 조정을 보면서 쉬어가는 흐름 다음에 다시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저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국면은 결국 증시가 좀 쉬어간다라는 점에서 2025년 7월 지금 최근 들어서도 시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결국 핵심 키워드는 상법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소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소위 기업이 사놓은 자기 주식을 반드시
태워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라는 법인데, 꼭 이제 국회 본회의로 들어가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지주사가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증시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는 1년 안에 의무화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당장 1년 안에보다는 3년이라는 시간을 좀 두고 자사주 소각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지주사들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정책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부분이며, 배당을 따로 떼어내서 세율을 먹이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당연히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당주들이 계속 그동안 증시를 상승하면서 끌고 올라왔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8월에 들어서도 증시가 만약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증시 대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지주사와 배당주에 대한 테마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지주사라고 했을 때 CJ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J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최근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 대비해서 확실히 지주사들의 기울기가 조금 가파른 가운데서 최근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3년이라는 좀 유예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근래 한 4, 5거래일 정도 지주사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뭔가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든지 이전만큼 크게 투매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구간이 이런 구간들처럼 좀 단기 조정을 보이는 성격으로 보이지 당장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 같다라는 흐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지주사들의 매수 물량, 매수 대기 물량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 지주사라는 거는 여러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모회사입니다. 모회사고, 지주사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불태워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저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증시가 쉴 때 만약에 지주사들도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2017년 때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겹치면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의 자금이 쏠리게 될 건데, 특히 이러한 컨셉을 겹쳐서 봤을 때 공통분모로 배당을 잘 주는 지주사가 당연히 그냥 지주사냐 그냥 배당주냐 보다도 훨씬 더 투자자들이 반길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배당을 훨씬 더 잘 주는 지주사 쪽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는 7월에서 8월 증시가 쉬어갈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7월에서 8월은 계절적인 특수성상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물론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7월에서 8월에는 일반적으로는 연휴, 소위 여름 휴가라는 게 있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여름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좀 이제 특수성으로 여름 휴가가 지나고 나면 보통 추석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부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수급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어가는 전통적인 계절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장 증시가 좀 약한 국면이라고 하면 7월에서 보통 9월 사이가 시장이 좀 약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쉬어준다면 당연히 지주,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 사이클이 단순하게 한국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라 나토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를 늘리자고 합의를 한 상황이고, 일부 국가는 지금 5%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최근 우리나라 빅4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소위 주문이 밀려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 매출이 자동으로 예약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로 보게 됐을 때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방위 산업 업체라고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2024년에는 매출액이 11조 원 정도였고 11조 2,400억 원 가량이었다면 2025년에는 26조 4,400억 원,
전년 대비해서 135% 증가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도 조금씩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조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6년, 2027년까지도 매출이 자동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 로템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전투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할진 모르겠지만 가장 강한 건 또 전차 부분이기 때문에, 전차 부분에서 이제 현대 로템 이라는 기업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도 26%가량 증가가 될 예상이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11%가량 증가가 될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방위산업이나 조선산업만큼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2017년에는 반도체가 있었다면 2025년에는 방산과 조선이 바로 이 수주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소위 수출 증가죠. 수출 증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주라는 거는 한마디로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얼마만큼 파냐,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수주 잔고라는 거는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계약의 총액입니다. 수주 잔고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당장 매출로 2억 안에 잡히진 않지만 향후에 매출에 2억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향후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방산주들과 조선주들이 이런 식으로 수주 잔고가 많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도 거기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많겠죠. 미국이 해군 전력을 빠르게 늘리려면 결국 일본이나 한국 조선소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사라고 할 경우, 대한민국 조선사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조선업에 상당히 좀 밀렸고,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의 좀 도크가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난 2년 전부터 조금씩 한국의 조선사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 이게 막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올해도 연초에 미국 정부 대표단이 울산과 거제를 여러 번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 조선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군함과 LNG선 비중이 높은 회사는 저는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매 분기 실적 시즌 때마다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려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모멘텀이 센 종목으로 보게 될 경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차트보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기대치를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3%가량 증가가 될 예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157%가량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역시나 기존에 깔려있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치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선주의 단점으로 보게 되면 2027년까지는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는 실적이 보장되어 있지만, 문제는 2028년부터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2028년 들어서 도크가 완전히 비어버리느냐, 여기에 이제 저는 조선주들의 주가가 결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결국 향후에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온다면 지금의 레벨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가 없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 조금 주가가 갇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제한적인 분위기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수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현 구간에서 느끼는 게 바로 포머 현상이죠. 상반기에 조선방산주들이 이렇게 올라갔고, 지주사들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못 샀는데, 아니면 잠깐 샀다가 잠깐 먹고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나? 아니면 팔았지만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섹터 말고 다른 섹터들이 안 올라올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겠는데,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주의 흐름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보유자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유하지 않은 미보유자들의 경우는 지금 분명히 투자하는 건 좀 쉽지가 않고
불편한 구간인 거는 확실합니다. 불편한 구간이고 밸류도 역시 과거에 비하면 비싸고 분명히 고평가 구간이며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2027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실적이 보장되어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후 2028년 이후의 수주가 추가로 나오느냐, 그러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상승이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 횡보 구간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 횡보 구간을 통해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점이 어디고 저항이 어딘지 분명히 이렇게 좀 형성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조금 짧게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작년 연말 하반기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나왔죠. 상승 후에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를 반복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조선주에 대해 한국 조선사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2차 랠리를 뽑아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은 요런 구간에 갇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구간을 통해서 조금 단기 매매를 이용할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조선과 방산 섹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포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담기에도 애매한, 상당히 좀 불편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사자니 애매하고, 그러니까 남주자니 아깝고 내가 갖자니 조금 아쉬운 계륵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어쨌든 조금은 기업의 가치는 사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실 거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조금 차트를 기반으로 시장이 쉬어간다면 이들의 주가도 제한적인 구간에서 왔다 갔다를 할 텐데,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낼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기기 인프라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방산, 조선, 전력기기 이들이 기간 산업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수출이 증가하고 막 수요가 증가했다가 금방 죽는 산업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좀 길게 수요가 늘어났다가 길게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상승이 조금 길게 가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점에서 잘못 물려버리면 길게 죽어서 5년, 10년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기기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 소위 여러분들 땅에 흘러가는 케이블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언제 깔았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깔아놓은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은 어떨까요? 더 오래전에 깔아놨기 때문에 엄청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교체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많이 걸립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지방 사시는 분들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가끔 이제 부모님 집을 가려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올림픽대로에서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갑니다. 근데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구로구 지역을 지나갈 때, 구로구 금천구를 지나갈 때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언제적부터 했을까요? 제 기억상으로는 2015년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도로 공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도로 공사도 엄청 오래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땅을 다 뒤집어 엎어갖고 변압기와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1년, 2년 만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치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10여 년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를 설비 투자하는데 2030년까지는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2030년까지 이 호황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들 현재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지루하다가도 가끔씩 수주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실제로 수주 잔고가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또는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국면이 한참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조용히 올라가고, 또 어느 순간 재미없는 국면을 좀 길게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 중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이 온다면 지난 하반기처럼 이렇게 좀 쉬어가더라도 당장 주가가 하락으로 꺾이기보다는 쉬어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올라간다 라고 생각이 되고, 조선방산과 유사하게 실적 시즌에는 결국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날 잠깐 올라가고 나서 단기 고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쉬다가 올라오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 난 저거 상반기에 못 잡았는데 아깝다, 포모 현상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이 구간들을 이용해서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고,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을 좀 스물스물 보면서 저점들을 잡아가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전히 지주, 방산, 조선, 전력기기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모 현상을 느끼고 하반기에는 다른 섹터로 가지 않을까? 라고 분명히 느끼실 텐데, 물론 다른 가능성이 있는 섹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조선, 전력기기, 방산, 지주사가 저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은 저는 40%에서 60%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20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가며 나머지는 현금을 좀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개 섹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며, 지주사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종목과 배당 성량이 35% 이상 되는 종목들만 골라서 보실 필요가 있고, 방산주는 수출 비중이 30%가 최소한 넘으며 수주 잔고가 많은 회사, 특히 연매출 대비 2배 이상은 최소한 되는 기업들만 골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조선주의 경우는 저는 LNG에 대한 비중이 높은 회사를 기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한국조선해양이 바로 LNG가 높은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는 한화오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을 많이 밀어붙였는데, 근데 한화오션보다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LNG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인프라의 경우도 수주 잔고가 저는 시가총액 대비 100% 이상은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역시 매출액 대비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사실 전력 인프라라고 하면은 변압기와 전선 쪽인데, 전선보다는 변압기 쪽이 워낙 강하고 변압기는 크게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 3개 다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저는 40에서 60 정도는 유지하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으며, 보유하지 않은 미보유자 분들은 제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장이 쉰다라는 가정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런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됐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결국 관세 카드를 꺼냈고, 관세에 대해서 8월부터는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 다른 나라들과 조금씩 합의는 가고 있지만 이제 7월 21일입니다.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이후에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진행될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비 종목보다도 지수가 우선이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생기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포모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책, 실적, 글로벌 수요에 세 박자에 맞는 섹터와 종목을 우선순위로 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들 다음에 어느 정도 이들이 쉬어갈 때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또 여러분들의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포머를 느끼시는 분들이 이들과 달리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생각해볼 섹터가 뭘지 다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